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33번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33번의 글의 주제는 신선함에 대한 요구에는 환경적인 대가가 숨겨져 있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선함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는 가지고 있더라. 즉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걸 가질 수 있냐면요. 뭔가 숨겨진 환경적인 대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대가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신선함이라는 게 is being used라고 해서 be, being, pp 여기는 현재 진행 수동태를 썼네요. 즉 현재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로써? 용어로서. 근데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푸드 마케팅에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뭐로써 사용을 합니까? 이건 일부. 근데 뭐의 일부? freshness는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의 회귀다 라는 걸로써 지금 마케팅에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런 반면에 근데 뭐가 요구가 뭐에 대한 요구입니까? 연중 공급. 근데 뭘 공급해줘요? fresh produce라고 해서 우리 신선한 식품이잖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soft fruit은 우리 제일 유명한 건 바나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나 아니면 뭔가 외국산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중 공급에 대한 요구가 라고 해서 여기는 조금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져 있죠? demand가 주어 그리고 has led to가 동사로 갈게요. 이게 이끌어왔대요 라고 해서 여기 현재 완료 썼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진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대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 들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1년 내내 이 신선한 식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광범위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를요? 핫하우스. 온실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언제에도요? 추운 기후에도요. 온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온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기름이 필요할 수 있고 뭐 가스가 필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경에다가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아니 하나 더 들어갈게요. 뭐도 있냐면 점점 더 의존을 하고 있대요. 어디에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에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품질 관리라는 게 뭔데요? 뒷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온도 조절의 관리, 그리고 사용을 하는데 뭘 사용합니까? 해충제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물류,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인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첫 번째 대가 나왔죠? 온실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대가요. 너무 의존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대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에 신선함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한 뭘 기여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뭐에 대한이라고 해서 세 번째 대가 들어가네요. 음식이 낭비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세 번째 대가. 그럼 음식이 낭비가 되는데 왜 신선함을 요구하는 게 음식을 낭비하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문장부터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 사용을 한대. 뭘 사용합니까? best before이라고 해서 우리 유통기한 얘기하는 거죠. sell by, 판매 시한, 그리고 eat by. 이건 이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섭취 시한. 이런 라벨들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도 has pp 현재 완료를 썼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 왔으니까 법적으로 allowed, 허락을 해왔대요. 이게 유통기한이 여기까지네? 나 문제 못 먹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폐기물 생산을 허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왜 음식 낭비가 생기나요? 예,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라벨들을 사용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안 되겠어. 안 되겠는 거야. 나설 때가 됐어요. 운동가들이 이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가들이 폭로해왔대요. 여기도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으니까요. 나쁜 얘기를, 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왔나요? 과잉 생산하는 거,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지금 폭로를 해왔어.
그 중에서도 어떤 분? 트리스트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동격. 이분 어떤 분이냐면 폐기물을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가 중에서도 어디에 소속돼 있는? 세계 연대에 소속돼 있는 그 중에 한 분이래요. 이분이 뭐 했다? 주장했대요. 뭘 주장해 왔는데요? 대절을 주장해 왔대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겠네요. 어떤 거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뭐 하는 거? 초과 주문하는 거. 너무 많이 주문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됐대요. 근데 어디에서? 소매 산업 분야에서는 그냥 초과 주문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야. 왜 그런데요? 뒤에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 목적으로 쓰였겠네. avoid, 피하고 싶은 거지. 뭘 피하고 싶나요? 비어있는 선반의 공간을 보여주는 걸 피하고 싶은 거야. 물건을 판매해야 되니까 꽉 채웠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이네요. 얘는 결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폐기물이 생기더라. 언제? 공급이 일반적으로 초과를 할 때 수요를. 많이 준비를 해놨지만 우리가 안 사. 그러면 그건 다 폐기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두 번째 대가겠죠? 아까 첫 번째 대가, 세 번째 대가에 음식 쓰레기가 생기는데 식량 낭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라벨 쓰는 거, 유통기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유로 들어가는 거겠죠? 너무 초과적으로 주문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신선함, 물론 좋죠. 그런데 신선함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장으로 이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4번의 주제는요. 인간은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실험 결과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어디에서? 실험에서. 누구의? 콜린 체리의. 어디서 실험을 했나요? MIT 공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언제? 이 실험은 1950년대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의 참가자들이 listen to니까 들었대요. 뭘 들었냐면 목소리를. 근데 한 번은 한 귀로 들었어. 한쪽 귀로만 들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양쪽 귀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뭘 하려는 노력으로 여기 투부정사는 뒤에서 effort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겠죠? 뭘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뭘 들을 수 있습니까? 해서 listen to는 대표적인 지각동사잖아요. 그래서 to people이 목적어로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에 talking, ing 써도 되는 거겠지? 조건이 있어. 동시에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양쪽 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한쪽 귀. 한쪽 귀는 항상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뭐를? 메시지를. 그런데 어떤 메시지인데요? 묶을까? that부터 여기 섀도잉까지만 묶어줄게요. that 뒤를 보니까 청자가 들어야만 합니다. 아니, 반복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동사 repeat은 나오는데 뭘 반복을 해야 되는지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메시지를 꾸미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들었으면 한쪽 귀로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쉐도잉이라고 부르죠. 반복을 한쪽은 하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자, 귀는 우리가 몇 개죠? 두 개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정대명사로 받을 때 원, 한쪽 귀 그리고 다른 쪽. 마지막에는 이제 남은 게 없을 때는 덜을 일반적으로 붙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른 한쪽은 포함을 했대요. 뭘 포함을 했나요? 여기는요. include의 목적어가 people이 아니에요. people이 아니고 speaking. 이렇게 지금 동명사가 목적어로 취하고 있고요. 선생님 그럼 people은 뭔가요? speaking의 즉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걸 한쪽 귀는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속임수가 바로 뭡니까? 속임수는 알아보는 거였어. 뭘 알아보는 거였나요? 네가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메인 메시지에. 그럼 집중도 해야 합니다. focus on이 동사 1번. 또한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된대요? 여기도 hear. 대표적인 지각 동사네요. 그래서 목적어 써문 나오고 talking,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기는 ing 썼네요. 그럼 ing 없어도 괜찮다. 그럼 아까는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focus, 집중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다른 기로 얘기하는 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뭔가요? 지금 방금 tric부터 ear까지 이 문장이 실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집중을 하면서 한쪽 귀로는 그리고 한쪽 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지. 그럼 실험 결과로 가야 되겠죠. 영리하게도 누가 체리가 발견을 했대요. 뭘 발견했나요? 여기는 Cherry found it was 주동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뭘 발견했나요? 그게라고 해서 이 it은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o know가 진짜 주어예요. 그게 불가능하더라. 뭐가 불가능한데요? 아는 게요 라고 해서 누가 아는지 앞에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줬네요. 참가자들이 아는 걸 불가능했대. 뭘 아는 건 불가능했대요. 즉 메시지. 근데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한쪽 귀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말해지고 있는지, 즉 들리는지요. 메시지 입장에서는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흘러나오는 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자 그리고 영어인지 다른 언어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여기가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수동태 쓴 거예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진짜 단어인지도 전혀 모르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한쪽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한쪽 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뭔지를 아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실험 결과 갈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의 정보를 동시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실험 결과는 cleverly부터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가 되는 거죠. 주제문 갈게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다로 이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5번의 주제는요.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빠른 진화가 어디에? 관광업과 서비스업에 뭘 가져왔습니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럼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를 하는 거. 뭐에 진화합니까?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여기는 has transformed까지 동사로.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쭉 그래 왔으니까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켜왔대요. 뭘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냐면 역동성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요. 어느 분야에서? 관광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이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변화를 시켜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끌어왔습니다. 뭘 이끌어왔는데요? 새로운 수준과 형태의 경쟁성을 이끌어왔대요. 뭐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야. 일으키다 보니까 1번 바꾼 거죠. 그리고 뭘 변화시켰습니까?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켰대요. 뭘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럼 지금 이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정보랑 의사소통이 얘가 뭘 가져오게 됐냐면 고객의 서비스, 고객의 이런 변화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만든 거. 뭘 만들었습니까? 독특한 경험을. 그리고 뭐 한 거? 제공한 거. 자, 뭘 제공했나요? 편리한 서비스를.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이게 뭘 했어요? 이어왔대요. 여기는 조금 문법적인 구조로 보자면요. 얘가 지금 주어 하나, 두 개인데 동명사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요. 복수 취급을 하지 않는 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으로 주는 거여서 얘를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 동사 쓰는 거예요. 얘가 뭘로 이어졌냐면 우리가 막 독특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만족을 하겠지. 만족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뭘로 이끌어집니까? 결국에는 충성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자한테 그리고 브랜드한테. 내가 뭔가 이 호텔 중에서도 이 브랜드의 호텔을 한번 갔더니 너무 서비스가 이때까지의 호텔과 다른 거야. 독특한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행을 딴 지역을 가더라도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고 울산을 가고 이런 데를 가더라도 나는 그때 그 호텔이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그 호텔만 이용을 해야지 라고 해서 지역은 바뀌어도 항상 그 호텔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기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된 거냐면요. 특히 가장 최근에 기술의 그런 상승이요. 근데 어떤 상승인데요? 묶을까? 여기부터 섹터까지 묶을게요. 여긴 과거 분사가 뒤에서 받아들여진 거니까 받아들여진 상승이에요. 어느 분야에서? 관광업 분야에서. 이게 뭘로 대표되어지냐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표가 되어집니다. 이 모바일 앱 때문에 이 기술적 상승 때문에 모바일 앱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문장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실상 뭐 하는 거? 권한을 부여하는 거. 누구한테요? 투어리스트들한테. 뭘로? 모바일 접근으로요. 이 서비스에. 예를 들면 이 서비스라는 게 뭔지 볼게요. 첫 번째, 호텔 예약하는 거. 그리고 항공권을 발권하는 거, 그리고 추천을 받는 거, 뭐에 대한 추천? 지역 관광지를 추천하는 이런 것들에 지금 권한을 주는 거죠. 여기도 주어와 동사가 조금 떨어져 있네요. 동명사가 주어, 그리고 동사 generate가 단수 동사로 쓰인 거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뭘 만들어낼 수밖에 없나요? 강한 흥미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 고객한테 좋은 거고 이걸 한 제공자들한테도 좋아야 되잖아요. 상당한 이익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 모바일 앱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고 이 통신가 즉 교통수단부터 그리고 숙박 모든 것들을 앱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편리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이 진화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편리해졌지만 그걸 제공하는 제공자들한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문장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의 주제는요.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래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법적인 구조 하나 보고 그런 다음에 본문 내용 볼게요. with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뒤에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명사가 들어간 다음에 in the world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나왔죠. 우리가 with 분사 구문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with pp ing.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사는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with 부대 상황이라고 불러요. 부대 상황이라 함은 동시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대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뭐뭐 하고 있는데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빌리언이니까 10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건 뭐다? 명백히 한 가지 단순하게 딱 하나만의 원인은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유가 하나 때문은 아니죠. 그런데 이건 합쳐서 우리가 단연코 라는 뜻이죠.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빈곤입니다. 가난 때문은 맞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가 79%. 근데 뭐의 79%인데요? 여기도 더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뭐뭐 하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복수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의 79%가 뭐 하더라? 살더라. 어디에서 사는데? 나라에서. 그런데 어떤 나라입니까? that 묶을게요. that부터 food까지 묶을게요. 묶고 보니까 뒤에 동사밖에 없네요.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nations를 꾸며야 되겠지.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음식의 수출국이래요. 망고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게 생산이 나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는 망고도 엄청 많고 바나나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굶주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유. 자, 어떤 이유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도 people부터 countries까지 묶을게요. 묶고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어디에서? 이러한 국가들에서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reason과 people 사이에는 y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관계부사.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나라인데 순수출국인데 거기서 굶주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절 때문이래요. 얘는 접속사.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보어 역할을 합니다. 생산물. 어떤 생산물인데요? 묶을게요. 대열까지. 자, 여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프로덕트를 꾸며야겠지? 그곳에서 생산이 되어지는 그런 생산물들이 can be sold니까 자기가 파는 게 아니니까 여기 수동태. 팔리는 거야. 팔릴 수 있는 거지. 어디에서? 세계 시장에서. 근데 어떻게? 더 비싸게. 뭐보다 비싸게 팔리나요? 현지 시민들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해라고 해서 그것들이라 함은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살 수 있는 돈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라는 얘기야. 아무리 그 나라에 망고가 많고 그리고 바나나가 많아도 돈이 없는 거지. 그럼 얘가 바로 명백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요지문이자 즉 주제문이자 문제점이 되는 거겠죠. 조금 있다가 문장 마무리할 때 해결책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지금 아까 처음에 문장 주제 얘기했지만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현대에는요. 너는 굶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굶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굶나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굶는 거라는 얘기지. So 해결해야 되겠네요.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대절이래요. 얘도 접속사.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보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음식은 근데 뭐로 봤을 때 거대한 체계로 봤을 때 음식이라는 게 너무 비싸.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 문법적인 구조 to 구문 나오네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뭐 할 수가 없대요? 그걸 살 수가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앞에 있는 food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답은 will be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in 전치사 나오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갔네요. 계속해야 된대. 뭘 계속해야 합니까? 음식의 가격을 낮추는 추세를 계속해야겠네요. 이게 바로 뭐다? 해결책. 그럼 가난한 국가에서 지금 음식이 많은 국가에서 자꾸 이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못 사는 거지, 음식을.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 음식의 값을 좀 내려주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이 해결책으로 이 문장은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번의 주제는요. 하루 중 최적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최악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업무를 분배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집니다. 뭘 가지냐면 하루 중 최고의 시간을 가져요. 자, 어떤 시간인데요? 라고 해서 이 when은 접속사인데 이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en부터 여기 afternoon까지 다 끝까지 묶어서 관계 부사절이 뒤에서 이 하루 중 완벽한 시간을 꾸민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시간인데 그들이 느끼는 뭘 느끼나요? 라고 해서 또 주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지금 내가 뭐한 상태야? 최고의 상태야. 그게 언제든지 간에요.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최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 몇몇은 밤 올빼미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몇몇은 이라고 해서 여기 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몇몇은 뭐일 수도 있습니까?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어디에 있는 다른 사람은요, between이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야. 이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죠. 뭐를? 가장 활동적인 걸. 언제? 낮 시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최고의 시간을 얘기했으니까 최고의 시간에 뭘 하면 되는지, 최악의 시간에는 뭘 하면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배할 수 있어. 즉 계획을 할 수 있어. 너의 날을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지. 2번 뭐를? 너의 작업을. 그럴 수 있다면 make 만드세요. 뭐를? 그것을 이라고 해서 그것은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즉 그게 뭔데? 그 일을 업무를 다루는 거. 그 업무를 다루는 걸 중점을 두라는 거야. 근데 어떤 업무인데요? 라고 해서 이 that부터 여기 attention까지만 묶을게요. that 뒤에 demand라는 동사밖에 없으니까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업무를 꾸미겠죠? 집중이 필요한 거지. 집중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가 지금 업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 하세요? 너의 최고의 시간에 하세요. 자, 이 문장 정리. 우리가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해야 돼? 그럼 언제요? 너의 최고의 시간에 하세요. 이제 반대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요? 묵자, you부터 face까지 네가 직면하는 건데 뭘 직면하는지 face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이건 task하고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앞에 있는 task를 꾸며야겠죠. 네가 직면하는 업무가 이번엔 요구를 하는 거야. 뭘 요구를 하냐면 창의성과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필요한 거지. 그럴 땐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가짜 주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죠. 그걸 다루는 것이 라는 이 그건 바로 앞에 있는 태스크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처리를 하래. 그게 최고야. 언제? 너의 최악의 시간에 다루는 게 최고더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창의성과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건 언제 하시라고요? 최악의 시간에 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if 문장부터 얘가 이 글의 요지문 나누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들은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부터 so부터 flow까지는 다 창의성에 대한 얘기예요. 최악의 시간에 하는 거. 창의성 업무. 창의성 업무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o, 그러다 보니까 만약 네가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이러면 make sure to attack이니까 착수하래. 뭐를? 너의 창의적인 업무를 언제 하면 되냐면 저녁에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누구? 올빼미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아침에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너의 몸과 마음은 주의가 덜 하다는 거야. 자, 언제? 너의 피크 시간보다, 즉 정점인 시간보다 내가 지금 주력이 별로 없어.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영감. 창의성이라는 거에 영감이 깨어나.
동사 1번. 그리고 허락되어지는 거지. 여긴 대표적인 얼라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네요. 그래서 뒤에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는 그대로 둔다는 거. 나의 창의성이 막 깨어나서 영감이 그런 다음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의 정신적인 기제가 뭐 할 때? 느슨해질 때. 뭐와 비교했을 때? 주의력이 기립해 있을 때보다 풀려 있을 때 그때 바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이유만 정리할게요. 이유만 정리해보면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덜 주의력이 있을 때 그때 창의성이라는 게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자면 너의 정신적 기제가 루즈, 느슨할 때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언제? 여러분들의 최악의 시간에 그 업무를 하세요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37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3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